자, 이번 시간은 소화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전체 소방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당연히 이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졌고요. 지금 이제 최근 출제도 19년도, 18년도 다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시험 볼 때도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보기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옳게 고른 것은, 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프링클러 개통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통도부터 먼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습식입니다. 습식요. 습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습식이냐 또는 건식이냐 준비작동식이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요, 어디를 가지고 기준하느냐 했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에는요 유수금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유수금지 장치요. 유수금지 장치는 물이 흐르는 것을 금지하는 장치입니다. 왜 금지를 해야 되느냐면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서 갖는 특성이요, 자동식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어때요? 화재를 진압하고 경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보를 해준다 했을 때 경보를 하기 위한 장치가 유수금지 장치입니다. 어떻게 이제 경보를 하냐면은 헤드가 터져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가 생기는 겁니다. 유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헤드가 어디서 터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헤드가 터졌다는 얘기는 불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유수금지 장치인데, 유수금지 장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습식은요, 그놈을 알람밸브라 그럽니다. 알람밸브요. 건식은 그놈을 드라이밸브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요, 프리액션 밸브라 그럽니다. 일제살수식은요, 일제개방밸브 내지는 델루지밸브라 그럽니다. 델루지밸브요. 델루지밸브라는데, 여기서부터 스프링클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스프링클러는 유수금지 장치까지는요, 물을 사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가압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압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유수금지 장치를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유수금지 장치를 지나면서 달라지는데, 이 차측이 어떤 상태로 되어졌냐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측에요, 가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측에 가압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습식입니다. 습식. 2차 측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식입니다. 건식요. 자, 근데 2차 측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준비작동식이라 그러고요. 압축된 공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건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일제살수식 같은 경우도 대기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기압의 공기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대기압의 공기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요? 2차 시기에 따라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크게 구분해보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2차 측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습식이고, 2차 측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구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압축 공기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기를 압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공기를 압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 공기 압축기가요, 설치가 됩니다. 공기 압축기가요. 그래서 공기 압축기가 설치되는 방식은 건식입니다. 공기 압축기가 설치되는 방식은 건식입니다. 자, 그런데 준비작동식이나 일제살수식은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기 압축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공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기 상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기압 상태의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일제살수식 같은 경우는요, 헤드가 개방된 헤드입니다. 헤드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대기압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폐쇄형 헤드가 있는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헤드가 폐쇄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가압을 하지 않고요, 그냥 헤드를 막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압 상태가 있는 거고요. 건식은 헤드를 막아 놓고요, 거기다 압축 공기로 가압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압축 공기가 형성되는 건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측에 이제 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헤드가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느냐, 이런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과 건식과 준비작동식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개방형 헤드요. 그래서 개방형 헤드가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이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은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어때요? 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에서는 뭐가 또 많이 거론되느냐면은 이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에서 감지기가 설치되는 거, 감지기가 설치되는 방식이 어떤 거냐 하는 건데요. 준비작동식에 보면은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고요. 일제살수식에도 보면요, 뭐가 설치됩니까? 화재 감지기가 설치가 됩니다. 화재 감지기요. 감지기가 설치된다는 얘기는 이 폐쇄형 헤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감열체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자동적으로 물을 방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폐쇄형 헤드가 감열하기 전에요, 감지기가 먼저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작동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살수식 같은 경우는 헤드에 감열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하든지 아니면 감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건식입니다. 건식. 그러나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뭘까요? 습식입니다. 근데 이제 왜 건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스프링클러 설비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습식입니다. 근데 이제 습식을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건 전체가 이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2차 측에 있는 물이 동결하는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야,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놈을 개선한 게 뭡니까? 건식입니다. 근데 이 건식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동결의 문제는 해결되는데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개발되어진 게 뭐냐면은 준비작동식입니다. 준비작동식요. 그러면 준비작동식은요, 건식과 습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고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놈은 장치가 복잡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복잡하니까 고장이 나기가 쉽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습식을 쓰는 거고요. 기존에 동결의 문제가 되어졌던데 건식을 쓰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사용합니까? 준비작동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살수식은 폐쇄형 헤드에 감열체가 없는 경우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방식이 있고요. 최근에는 부압식이라는 방식이 우리 하재안전 기준에 정해집니다. 부압식요. 부압식은 요놈은 뭐하고 유사하냐면은 2차 측에는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압수가 아닌 부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압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수금지 장치는요, 여기 나오는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한 그리고 2차 측에는 부압수가 들어가 있는 방식을 부압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부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을 정압이라 그러고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을 부압이라 그럽니다. 마이너스 압이란 뜻이죠. 마이너스 압요. 그럼 이 마이너스 압은요, 2차 측에 있는 이 값수가 가령 이제 파손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물이 그대로 쏟아지는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측 배관에다가 뭐를 연결하냐면은 진공 펌프를 연결했어요. 2차 측 압을 부압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관이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누수가 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부합식이 개발이 되어져서 화재 안전 기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합으로 하면요, 높은 데 달리는 물이 과연 안 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죠. 여름철에요, 시원한 음료를 마십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데, 이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빨대를 큰 걸 이렇게 줍니다. 빨대를 큰 걸 주는데, 이 빨대를 이렇게 담굽니다. 담그면요, 빨대에는 이 컵에 있는 음료수 높이만큼 이렇게 음료수가 차게 됩니다. 그죠? 차게 되는데, 이때 이 위를 손가락으로 딱 막고요, 이놈을 쭉 끄집어 올리면요, 여기 들어있는 음료수가 빨대 안에서 밑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압이 부압으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데, 이때 손가락을 탁 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쭉 쏟아지죠. 그거는 대기압이 걸려서 부압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공 펌프를 연결한 방식은 부압식이 됩니다. 2차 측에요, 공기 압축기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은요, 건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가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감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지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습식하고요, 건식에는 감지기가 어때요? 없죠. 습식하고 건식에는 감지기가 습식에는 이제 감지기가 없고요, 건식에도 어때요? 감지기가 없습니다. 감지기가 없고, 준비작동식, 그 다음에 이제 일제살수식, 그 다음에 부합식, 여기는 이제 감지기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니연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기역하고 니연. 그래서 요 기역, 니연 들어가 있고요, 기역이 있고요, 여기 니연이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디귿, 니열, 미음. 이거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방식을 옳게 고른 것은, 이거는 이제 개방형이 아닌 것은, 그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을 때 개방형에 해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일제살수식이었죠.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입니다. 2번인데, 다시 이제 한번 보면요, 감지기하고 연동되는 거, 감지기가 있는 것은 뭡니까?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인데,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부합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하고 건식은 감지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오픈이 되어 있는 개방형 헤더는 어떤 겁니까? 일제살수식입니다. 일제살수식.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2차 측에 공기 압축기가 있으면 뭐예요? 건식이고, 2차 측에 진공 펌프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뭡니까? 부합식입니다. 부합식. 그렇게 이제 한번 보면 좋겠고요. 헤더가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이렇게도 이제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 물이 들어가 있느냐, 공기가 들어가 있느냐, 요것도 어때요? 구분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최근 기출 문제가 아닌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요. 다음 중 천정이나 벽 등에 설치하여 화재의 열기에 의해서 작동해서 물을 분산시키는 소화설비는 했습니다. 그죠? 천정이나 벽 등에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고요. 화재가 발생하면은 나타나는 열을 감지해서 헤더 감열체가 터져서요, 물이 쏟아지도록 한 장치가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요. 주로 이제 이놈은 초기 소화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소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충합식이라는 방식은 없지요. 그죠? 섭식이 있고요. 그에 대응하는 건식이 있습니다. 건식이 있고요.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이 있고요. 최근에는요, 부합식이라는 게 이제 하자 안전기준에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전부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먼저 이제 여기서 2차 측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봤을 때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요거는 섭식하고 부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안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감지기가 있는 방식. 자, 부합식하고요, 일제살수식은 감지기가 있고요, 섭식하고 건식은 감지기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분도 또 안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헤드가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한 건데, 그죠? 헤드가, 가령 섭식하고 건식, 부합식은요, 요거는, 폐쇄형 헤드고요.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 요거는 뭡니까? 개방형 헤드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이었대요. 정답이 되네요. 그죠? 폐쇄형 헤드는 섭식, 부합식, 건식, 준비작동식도 뭡니까? 폐쇄형 헤드입니다.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헤드가 다른 하나는, 요게 이제 직접적인 표현이네. 그죠? 직접적인 표현이니까, 요거는 바로 일제살수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 방식은 했는데요. 요것도 일제살수식이죠. 나머지는 폐쇄형을 쓰는데요. 개방형이고 충합식 이런 개념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개방형 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은 했는데 그거는 일제살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나왔던 이유가요. 그 종전에 이제 4가지 방식일 때 요거 하나만 이렇게 개방형이니까 객관식 문제를 가장 적절했던 거죠. 그죠? 적절했던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봤을 때는 감지기와 연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스를 주고요, 여기서 이제 골라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감지기와 연동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방형 헤드냐 폐쇄형 헤드냐, 또는 2차 측에 물이 들어가 있느냐 공기가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 다 구분이 가능해져야 되겠다. 자, 7번 문제는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을 설명하고요, 그에 대해서 적합한 것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중에서 가압 송수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자, 폐쇄형 헤드입니다. 그럼 일제살수식은 아니겠다. 그죠? 배관 내에 물이 가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요, 가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측에 가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압수라 그럽니다. 2차 측에 가압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섭식이 되는 거고요. 2차 측에 가압수가 아닌 부압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요거는 부압식이 되는 겁니다. 부압식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섭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7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 표현은 이제 익숙합니다. 2차 측 폐쇄형 헤드입니다. 감지기가 있고요, 2차 측에 폐쇄형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준비 작동식이죠. 프리액션 밸브요. 준비 작동식이 되는 거고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2017년도 이제 간부부 시험 문제에 나왔다. 1차 측 배관 내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1차 측은 전체가 다 어때요? 물이 차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계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2차 측 헤드는 폐쇄형 헤드까지 대기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헤드가 폐쇄형 헤드입니다. 폐쇄형 헤드요. 그러면 이제 2차 측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대기압 형태가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준비작동식하고 일제살수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제살수식은요, 개방형 헤드잖아요. 그럼 이제 9번은 요거는 준비작동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9번은요, 정답을 3번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이거보다 더 내용이 어렵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문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은 1차 측은 가압수입니다. 2차 측은 대기압 상태입니다. 감지기 작동 시 담당 구역은 모든 헤드에서 살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헤드가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10번은요. 일제 살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1번요. 다음 설비 중에서 감지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감지기가 달리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그죠? 준비 작동식하고요. 일제 살수식이 되겠죠. 그죠? 준비 작동식하고 일제 살수식이 됩니다. 습식하고 건식은 감지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습식도 없고요. 건식도 없습니다. 그죠? 자, 1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나타난 습식하고 건식이죠. 습식하고 건식입니다. 습식은요, 웹 파이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건식은 드라이 파이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나가 해당됩니다. 가나가요. 가나가 해당하니까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프리액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작동식을 말하죠. 미리, 그죠? 액션 작동하기 전에 미리 준비 작동이고요. 델루지 시스템 하는 것은 일제 살수식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유수금지 장치 2차 상태 헤더 구분. 자,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고요.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서도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숙제가 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습식 드라이 밸브 틀렸죠. 습식은요, 웹 파이프 시스템이고요. 요건 알람 체크 밸브가 들어갑니다. 습식은요, 알람 체크 밸브가 들어가는 거고요. 2차 측은요, 가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압수요. 그래서 2차 측은 가압수가 들어가 있는 게 습식이고요. 헤드는 무슨 헤드입니까? 폐쇄형 헤드입니다. 그죠? 자, 이러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법입니다. 건식은 드라이 밸브가 설치가 됩니다. 유수금지 장치에서 드라이 밸브가 설치가 되고요. 2차 측 상태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헤드는 폐쇄형 헤드로 갑니다. 건식 드라이 밸브 압축 공기 폐쇄형 헤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동식입니다. 준비 작동식은요, 프리액션 밸브요. 유수금장치가 프리액션 밸브고요. 2차 측 공기 상태는요, 대기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는 폐쇄형 헤드입니다. 폐쇄형 헤드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옳게 연결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질문 봅니다. 일제 살수식입니다. 델루지 밸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압축 공기가 아니고 뭐야?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는 무슨 헤드입니까? 개방형 헤드죠. 그죠? 그래서 일제 살수식, 델루지 밸브, 대기압, 개방형 헤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13번 문제도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가압 송수 장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압 송수 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물울림 장치를 둬야 된다 했는데요. 물울림 장치라고 하는 것은 수원의 수위가 낮은 데 있을 때 둡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가 아니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물울림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펌프의 토출축에는 진공계, 체크밸브 이전에 플랜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허브축에는 연성계와 압력계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개가 서로 어때요?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토출축에는요, 압력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흡입축에는요, 요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요렇게. 흡입축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체질 운전 시 수온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온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수온이 상승되면요, 펌핑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순환배관을 설치하고요, 압력을 배출하기 위한 릴리프 밸브를 설치합니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를 사용할 때요,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합니다.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은요, 4번이 옳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이제 헤드가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는,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은 뭐라고요? 방수구역이라 그럽니다. 방수구역요. 자, 방수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아니해야 되고요. 방수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요, 50개 이하로 합니다. 50개 이하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수금지 장치는 섭식, 건식, 준비 작동식에 사용하는 방식이 다 틀렸죠, 그죠? 유수금지 장치는 델루지 밸브가 설치가 됩니다. 델루지 밸브가 설치가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를 구성하는 배관 중에서 헤드가 설치된 가장 가느다란 배관은 했습니다, 그죠? 먼저 이제 스프링클러는 수온에서부터 이제 헤드까지 물이 공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입상 배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다 해서 이제 입상 배관 또는 물을 공급하는 데서 급수 배관입니다. 자, 이 급수 배관에서 떨어져 나오는 배관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오는 배관요. 떨어져 나오는 배관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수평 주행 배관이라 그러고요. 수평 주행 배관에서 떨어져 나오는 배관이 교차 배관이고요. 교차 배관에서 떨어져 나오는 배관이 가지 배관입니다. 그래서 가지 배관에는 헤드가 달리게 되는 거죠. 헤드가요. 자, 그래서 입상 배관에서 수평 주행 배관으로 갔다가 교차 배관으로 갔다가 가지 배관으로 오는데요. 이 중에서 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을 가지 배관이다. 가장 이제 물이 말단부로 가니까 배관은 제일 지름이 작아지겠죠, 그죠? 자, 이때 하나의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수는요, 8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8개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국가화재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죠, 그죠? 8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자, 18번 문제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실내혹은 실외 천정이나 벽에 고정된 수동식 수화 설비다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수동식이 아니고요. 자동식입니다. 자동식인데요. 우리는 이제 소방시설에서 자동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을 겁니다. 자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화재를 감지하는요, 감지부가 있다는 뜻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거주자가 아닌 장치가 직접 알기 때문에요. 이건 자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천정등에서 마지막에 분기되는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로 하지 않아야 된다.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합을 할 때 대진표에 보면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토너먼트입니다. 요렇게 대진하고 요렇게 대진하고 요렇게 이제 붙게 되는데 결국 이제 결승에 가는 데까지 경로가 어때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결국 헤드에 연결되는 배관의 길이를 전체를 다 똑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온에서 가까운 데는 쓸데없이 이제 마찰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야간에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동이니까요. 하나의 헤드에서 방수되는 방수압은 분당 80리터고요. 방수압은 0.1에서 1.2입니다. 요게 이제 옥내소화전에서 분당 방수량은 130이었고요. 0.17에서 0.7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구분이 되면 좋겠다. 그죠? 요놈은 이제 천정이나 벽에 달려서요.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그렇게 거리가 높지가 않고요. 또 실제로 헤더 끝에 보면 이제 디플렉터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딪혀서 물방울이 쪼개질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1에서 0.12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8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갑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두는데요. 수평주행 배관과 가지 배관의 기울기는 각각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개통도를 조금 보고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개통도를 보는데요. 지금 이 헤드가 이제 어떻게 설치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가령 이제 섭식 같은 경우는 헤드가 아래쪽으로 보고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향식 헤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헤드가, 천정을 보고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향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 놈은 하향식 헤드를 뜻하는 거고요. 하향식 헤드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거는 상향식입니다. 상향식 헤드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향식 헤드로 설치가 될 때, 이 가지 배관의 구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구배가 필요한데요. 자, 왜 그런지 봅니다. 우선 섭식은요, 헤드가, 배관에서 요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달리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회향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회향식. 돌아온다는 뜻이죠. 돌아온다는 뜻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소방용수로 사용되는 물은요,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스케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찌꺼기가 이렇게, 침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가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서 폐기할 때까지 한 번도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안 나면 어때요?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침적돼서 헤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회양식으로 해놓으면요, 헤드 입구에 찌꺼기가 좀 덜 침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양식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향식 헤드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상향식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섭식은 2차 측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2차 측에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기가 이제 압축 공기이기도 하고, 그냥 대기압 상태의 공기이기도 하고요.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스프링클러 방식에서 이와 같이 해양식으로 헤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말단 시험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화재열에 의해서 여기 있는 배생 헤드에 감열체가 떨어져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물은요 쭉 공급이 되면서요 어디로 갈 거냐? 일단은 쭉 가서 헤드가 터진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헤드는요 아직까지 안 터졌습니다. 안 터지는데도요 이게 회양식으로 되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러면 섭식 같으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계속 여전히 물이 있으니까, 터진 헤드만 이제 요 놈을 다시, 메꾸면 되죠. 터진 헤드만 요 놈을 다시 메꾸면요, 요거는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건식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여기 있는 물을 어때요? 빼내야 됩니다. 물을 빼내야 돼요. 물을 빼낸다 했을 때, 가령, 이제 뒤쪽에다 이제 밸브를 설치해서 이제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요. 물이 이제 쭉 빠져나올 거예요. 자, 이 물도 빠져나올 거고요. 이 물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헤드가 설치가 해양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요, 위로 공급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는 물이요,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같이 지워져 버렸는데요. 여기다 이제 해양식 여러 개 있으면은, 물이 이제 이렇게 쭉 채워져 있다가요. 아까 이제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다가 물이 빠져나올 때 어디까지만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죠? 여기까지만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물이 빠져나오고요. 여기 있는 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물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요, 건식을 두는 목적이 어때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헤드를 상향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요, 물이 그냥 쭉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향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물이 빠져나오려면은, 구배를 둡니다. 구배를 두게 되는데요. 구배라고 하는 것은 배관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구배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또는요, 다른 표현으로 이제 물매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매. 이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기울기를 뜻한다. 그죠? 그렇게 뜻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수평 주행 배관과 가지 배관 했는데요. 수평 주행 배관은 500분의 1 이상이고요. 가지 배관은 25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분의 1과 250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쿠베라고 하는 것은 250분의 1은 어떤 의미냐면은 수평 거리가요 250일 때 수직 높이가 1이 되는 이러한 기울기를 250분의 1 쿠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더 길어지는 거죠. 이게 더 길어지니까 실제로 기울기는 어때요? 더 완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완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 배관을 통해서 수평 주행 배관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가지 배관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데 25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쿠베가 250분의 1 정도가 되면요. 거기에 물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물에게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요. 물이 자중에 의해서 자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최소 쿠베가 얼마요? 250분의 1입니다. 이게 그냥 쭉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쭉 빠져나와야 되고 빠져나오면 그 흐름에 의해서 어때요? 수평 주행 배관 같은 경우는 500분의 1에도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물이 밀고 나오니까요. 가지배관에서 물이 밀고 나오니까 가지배관에서 스타트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흘러가려면은 25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에 의해서 수평 주행 배관은 500분의 1이 돼도요, 구배가 그렇게 돼도 물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도 이제 중요한데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20분 문제 갑니다. 레카식 창고에서 특수 가열물을 저장할 때 레카 높이는 몇 미터 이하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레카식 창고라고 하는 것은 선반을 설치하고요. 선반을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저장하는 것을 레카식 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물건의 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반을 높이 설치하고요. 그 선반마다 이제 이렇게 물건을 저장해 두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천정에 달린 헤드에서 물이 방수가 되더라도요, 레카 선반 안에 있는, 여기는 물이 침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끄기가 곤란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물류창고에서 화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헤드는 어느 정도마다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특수 가열물을 취급한다 했을 때 이 특수 가열물은 일반 가열물보다는 불이 좀 잘 붙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요놈은 헤드 설치가 이제 더 조밀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돼서 4m 이하마다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 가열물일 때는요 6m 이하마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문제는요 특수 가열물을 저장한다 했기 때문에 4m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틀린 것은 소방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전반적인 내용이 스프링클러에 관한 문제고요. 2014년도에 간부후보생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체질 운전, 그저 끝이 다 막혀있다. 밸브가 막힌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시켜서 최고점 압력으로 올린 상태에서 펌프를 공회전시키는 운전을 말한다. 그죠? 체질 운전. 자, 요건 어때요? 뭐 문제가 없는 표현이죠? 맞는 말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요거는 이제 펌프를 기동시키기 위한 개폐 장치입니다. 펌프의 운전 스위치다. 그죠?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압력 챔버의 최적은 100리터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를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기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요. 폐쇄형 헤드입니다. 소방 대상물의 천정이나 벽 등에 설치되며 화재 시 배관 내에 가압되어 있던 물이 헤드로부터 적상 추수되고요. 고정식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로서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된다는데 일제 살수식은요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지만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이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지문이 길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상인데요. 항상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요. 어떤 표현이 나오면은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게 연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사판요. 디플렉터라고 그럽니다. 디플렉터. 헤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헤드는 감열체 프레임 디플렉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디플렉터를 반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플렉터 반사판. 여기 이제 물이 부딪혀가지고 물이 분산된다는데 물이 세분됩니다. 물이 세분됩니다. 그래서 반사판에 이제 헤드 밑에 이렇게 반사판이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감열체가 이제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가면요. 물이 이제 쏟아질 거예요. 물이 쏟아지면은 디플렉터에 탁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물은 물방울로요. 적상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불을 끄는데 가장 적절한 크기의 물방울이 형성되려면은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방수압이요 0.1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기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분산시키고 세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반사판 디플렉터입니다. 자, 유수금지 장치요. 유수금지 장치는 이제 화재 발생 사실을 경보해주는 경보장치다 그랬습니다. 경보장치요. 섭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 자, 거기에서 흐르는 물을 금지하는 장치고요.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금지해서 신호와 경보를 발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유수금지 장치입니다. 섭식에서는 알람 체크 밸브라 그러고요. 건식은 드라이 밸브라 그러고 준비작동식은요 프리액션 밸브라 그러죠. 그리고 일제 살수식에서는요 델루지 밸브라고 그럽니다. 델루지 밸브라 그러고요. 그래서 요놈은 경보를 발하는 장치고요. 이 유수 금지 장치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시험 밸브함이죠. 시험 밸브함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요 같이 연결을 시켜 놓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밸브 하면요 앞에 개통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여기 나오는 요게 시험 밸브 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때요? 가지배관 제일 끝 말단에다가 밸브만 이렇게 하나 달아놓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열어봅니다. 개방을 시켜 보면은 물이 쭉 빠져나오면서 어때요? 유수금 장치가 동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경보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섭식은 1차측, 2차측이 모두 갑수다. 이제 이런 것들은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식은 한령지역에 사용한다는데 건식은요 동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섭식에서 동결 방지를 위해서 개선한 게 건식이 됩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준비작동식 밸브는 프리액션 밸브다. 준비작동식의 유수금지 장치를 말하는데요. 프리액션 밸브입니다. 일제살수식은요 헤드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죠. 그래서 전체가 다 옳은 표현이 되네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23번 갑니다.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복구가 용이하고요. 수송 피해가 크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듭니다. 대신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 효과는 뛰어나죠. 그죠? 자동 설비고요.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은 소화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사람이 직접 수소하는 게 아니고 헤드에서 그냥 일제히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송 피해가 클 수가 있고요.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구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준비작동식은 동결 우려가 없어서 대형 건물이나 차고 주차장 등에도 적합하다 했는데 준비작동식은요 건식을 개선한 거죠. 그래서 동결의 문제는 없습니다. 일제살수식은요 델루지 밸브를 열면 작동하고 일제히 소화되며 초기 소화에 굉장히 적합하다. 자, 이것도 문제가 없죠. 그죠? 일제살수식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은 동결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이 차이되어 있는데 대기압이 아니고요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죠.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고요. 2차측에 압축 공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가 설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게 건식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했을 때 4번이 어때요?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리타딩 챔버입니다. 리타딩 챔버요. 오래전에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타딩 챔버요. 리타딩 챔버는
오보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오보를 방지. 오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데도요, 화재로 인식을 해서 경보를 울리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게 오보 방지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리타딩 챔버라고 하는데, 리타딩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억제한다는 뜻이고, 챔버는 이제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 용기, 요거를 이제 리타딩 챔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차 측에 누수가 생기거나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누수가 생깁니다. 누수가 생기면은 이제 압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2차 측에 이제 2차 쪽으로 1차 측 가압수가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이러면 이제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높아졌을 때 이러면 이제 작동이 되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높아질 때는 그 물을 옆으로 이제 배출을 시켜버리죠. 배출을 시켜가지고요. 이게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이게 누수지, 급작스럽게 이제 감열체가 터진 것은 아니다. 헤드가 감열체가 터지면 또 2차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물이 확 쏟아지면서 압의 크기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고 서서히 이제 물이 빠질 때 그걸 이제 흘려보내는 배수 장치가 이제 바로 리타딩 챔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알람 체크 밸브의 클래프가 개방되어서 압력수가 유입이 되고, 리타딩 챔버가 만수가 되면 상단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고요. 유수 경보 장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오보 방지가 목적입니다. 많은 양의 유입수는 오리피스를 통해서 배수시키고, 적은 양의 유입수는 챔버를 만수시키면 되는데, 반대로 되어졌죠. 그죠? 적은 양의 유입수는 배수를 시키는 거고요. 많은 양은 이제 챔버가 만수가 되어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요. 그냥 오동작 방지, 뭐 이런 정도로서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요. 중복된 문제를 제외한다더라도 거의 매번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가 될 때는요,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요. 이전에는 이제 4가지 방식만 거론되어졌는데, 지금은 5가지 방식요. 부합수가 들어있는 부합식, 그것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출제가 반드시 된다고 보고요,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다.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요.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부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부분요. 그런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을 때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이제 확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